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 박물관서예교실 한문서의 강의를 맡은 도곡 홍국기입니다. 지금부터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파임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데 반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누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좀 누웠다 해서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파라는 것은 가늘어서 점점 굵어 내려오는 획. 이것은 굵어졌다가 살짝 가늘어졌다가 꺾어지면서 다시 굵어지고 다시 가늘어지는 상태. 이런 G자를 갖다 쓸 때는 이것과 이 각도가 거의 비슷한 각도로 오르내리는 느낌으로 다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 간격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획의 이 피칭과 파임의 만나는 곳이 항상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특히 아비부자 같은 걸 쓸 때는 이 점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것을 이게 세워졌다 그래서 종과라고 얘기하고요. 요것은 누워졌다고 해서 횡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과는 여기 이걸 쓸 때 이 묻성자를 쓸 때는 이 간격이 서로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 간격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겠죠. 이 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이 간격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와 요것은 서로 연인과 연인이 마주 보듯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바라보는 느낌이 나줘야 돼요. 여기서 요것은 이쪽을 향해서 가줘야 되고, 요것은 바로 여기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요것은 여기를 바라보는 느낌이 나줘야죠. 요것을 갖다가 고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글씨들은 그냥 글씨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에 있는 글씨와 나중에 있는 글씨, 처음에 있는 획과 나중에 있는 획이 언제든지 끝까지 연결을 해줘야지 비로소 그 작품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를 쓰고 끝나고 한 획을 쓰고 끝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어색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일기관지하는 느낌으로 다 쓰시면은 좋은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씨와 이 글씨를 비교해 보면 이 글씨는 이 위에를 맞춰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요 밑에를 맞춰 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요 위에를 맞춰 놓은 것을 상평, 위에를 평평하게 한다. 요것은 밑에를 맞춰 놓기 때문에 밑에를 평평하게 한다. 하평이라고 그럽니다. 이 밝을 명자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날일자에 달월자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날일, 해와 달이 있어서 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날일과 달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틈으로 달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밝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창문이 변해서 이 눈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밝을 명자가 이렇게 쓰여진 거는 청나라 강의자전 이후로 이것이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획이 하나가 더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글씨를 갖다 쓸 때 이쪽에 큰 획이 있고 이쪽에 작은 획이 있었을 때 이쪽은 올려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여기에 큰 획이 있고 여기에 작은 획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밑으로 다 내려서 써야지 이 글씨가 제대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이제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것이 크고 이쪽에 있는 것이 크고 이쪽이 작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것이 작고 여기 있는 게 크죠. 그래서 요것은 양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것을 양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좌를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좌측에 양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높이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낮게, 여기도 보면 여기를 갖다 비워놨죠. 이렇게 비워놓는 것,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이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을 때는, 오른쪽에 이게 낮은 것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내려 쓰고, 이게 왼쪽에 큰 것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것이 있었을 때는 올려서 위로다가 맞춰주는 것, 이걸 양우, 이거를 양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글자를 보면은요, 요 두 글자는 새가 서로 비슷합니다. 아까 거는 오른쪽이 작거나 왼쪽이 작거나 했었는데 이것은 새가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이 친구와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분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갈고리가 있고 여기에 갈고리가 있고 여기도 갈고리가 있고 여기 갈고리가 있고 여기도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하는 건 부는 건 구부릴 부, 구부려 본다, 내려본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올려보는 것. 그리고 이 갈고리. 그래서 이걸 부왕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는 갈고리를 더 튼튼하게 쓰는 것. 이렇게 써야지 전체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꺾는 면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너무 올라가 주면 전체적인 글이 삐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꺾는 부분들, 절이 되는 부분, 여기도 지나치게 강하게 꺾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지 글씨가 편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평사각, 사각형인데 기울어진 사각형이 아니라 평평한 사각형. 이게 너무 올라가거나 이것도 너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밑으로다가 내린 듯한 느낌. 여기에 살짝 이런 것들이 휘어지면 좋고요. 요것은 또 요것하고 다른 것이 약간 어깨가 넓고 이쪽의 아랫부분이 좁죠. 이렇게 넓고 좁죠. 요것을 개양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양견이 뭐냐면 양쪽 어깨를 쫙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을 개양견.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평평하게 사각형의 느낌으로 쓰는 것, 평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글씨를 보면 세로로는 획이 거의 없는데 이 가로로는 획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가로획으로 획이 많을 경우 가로획을 굵게 써주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기만 하고 옆으로다가는 나갈 게 없죠. 그래서 이 가로획 중에서 어떤 대표 주자를 하나 정해서 길게 써주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가늘게 해서 차곡차곡 균형을 맞추도록 쓰는 것. 이걸 그래서 균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획을 고르게 쓴다. 그래서 균획이라고 해서 이 간격을 쫙 이렇게 맞춰 놓죠. 전체적으로 맞춰줍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점점 좁아지는 쪽으로 집중을 시켜놓고 요거는 점점 넓어지는 쪽으로 다 집중을 시켜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요것은 굴각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굽었죠. 그래서 이게 굴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굴각을 처리할 때는 이 점 두 개가 요 안으로다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게 써야 됩니다. 요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특히 요렇게 굴각이 있을 경우에 이 점을 처리할 때는 이쪽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쪽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올려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해줘야지 전체적인 균형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보면 올라가고 들어올라가고 들어올라가고 더 들어올라가고 점이 들어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준 것을 알 수 있죠. 이 점은 이렇게 떨어진 가로획보다 약간 더 붙여준다는 느낌이 났었을 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삼균이라고 하는데요. 삼균이라는 거는 이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간격이 거의 비등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요 양쪽에 있는 것은 서로 조흡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간격보다 여기 있는 간격보다 여기 있는 게 좁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간격보다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조여져 보이고 허술한 느낌이 안 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 간격보다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아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삼정에서 정자가 이게 정거장할 때 정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의 의미는 머무를 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고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서로 비등한 느낌이 나게 그래서 세 개가 다 고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한자의 결구법에 대해서 대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결구법이 있는데 어쩌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결구법이 또 생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기서를 쓸 때 다른 것이 있고 해설을 쓸 때 안진경체를 쓸 때 다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쓴다고 한다면 그 글이 거의 어색하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